아이고, 시간 참 빠르다. 이런 생각 종종 하지. 코로나19 국내에서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예. 부산에서의 지난 1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BC 라디오 특집 방송 우리가 희망입니다. 오늘 부산 코로나19 1년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이 평생 나올 그 매스컴을 지난 1년 동안 거의 그죠? 예, 그 점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죠? 아우, 정말 엄청나게. 예, 제가 아마 자갈치 아침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처음 뵀던 게 작년 2월 달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예. 근데 엄청나게 제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덕분에 저희는 진짜 좋은 정보를 잘 얻었습니다. 아, 네. 코로나19가 작년 2월 21일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첫 네.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네네. 오래 갈 줄 예상하셨어요? 아, 저는 사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국내 첫 환자가 1월 20일 발생하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이렇게, 첫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때 대구의 이제 신천지교회 집단 감염이 아주 심각했었잖아요. 네. 예. 근데, 1월 말에 독일에서 유명한 저널에 이제 게재된 내용이 있었는데, 무증상 감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저널에 발표가 되면서, 사실 그 전에 중국에서 무증상 감염 전파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예. 저희 전문가들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독일에서 이게 발표되면서, 야, 이거는 도저히 무증상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구나. 그리고 이것도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상황이면 이건 결국은 대유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1월 말에 제가 이제 확신이 들면서는 저도 사실 살짝 공포감도 밀려왔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백신은 결국은 개발 기간이 보통 10년인데 제가 삼상 연구를 많이 백신 연구도 하기 때문에 네. 실패도 많고 거의 빨라도 8, 9년, 10년인데 이게 개발되려면 전 국가적으로 붙어도 1년 이상 걸리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제 생생히 기억납니다. 연구실 창밖을 보면서 마음이 암담해가지고 멍하니 서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아마 지금 1월 말쯤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네. 아, 그런 거는 안 맞아도 되는데 꼭 잘 들어맞아가지고. 근데 교수님은 창밖을 보면서 좀 암담해하실 때 우리는 네. 그냥 앞이 안 보였는데 네. 그죠? 더 아니까 더 예. 암담했구나. 그렇죠. 그죠? 그때는 다른 분들은 거의 아직은 모르시고 계실 때라서. 네. 아, 예. 지금 3차 대유행이다 하는데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1차 대유행 때가 언제였고 부산은 또 어떤 정도였지? 1차 대유행이라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2월 달에 신천지 대구교회 중심으로 해서 네. 집단 감염이 많이 생기고 거의 대구 경북 중심으로 해서 막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뉴스를 타면서 많이 우리도 불안해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교회 그리고 요양병원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제 생겨가지고 거의 그때 부산도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아마 범위를 정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때는 대략 123명 정도 이제 확진자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비교하면 사실 정말 적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저희 부산에서 많이 받아들였었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병을 우리도 알았다라는 얘기고 이 병이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냉정을 좀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우리도 뭔가 데이터를 채웠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는데 또 2차 대유행이 와가지고 그때 또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네. 예. 그때 2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전국보다도 좀 빨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요? 그때 6월경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선언 그랬었죠. 판정받으면서 감청항발 감염이 계속 나오다가 7월경에 그 평생 교육과정으로 있었던 학교하고 고등학교 해운대 쪽에 있는 고등학교하고 생기면서 거의 지역사회로 그때 막 전파되면서 더구나 이제
8월 15일 전후해 가지고는 서울의 이제 한 교회하고 강화문 집회로 인해서 그 확산세가 아주 급격히 증가하면서 부산도 영향을 받았었죠. 네. 야, 엊그제 같은데 그게 8월이면. 진짜 그렇네. 와, 이거. 아니 그러고 있다가 그래도 좀 잘 잡았다 생각했는데 슬슬 얘기가 나온 게 이제 무증상 감염,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래 또 어마어마한 3차 대유행이 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부산은 사실은 조금 시기가 정하기에 따라 틀릴 수는 있지만 그때 이제 햇드락 요양병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감염이 생기다가 사실 11월 초에 부산은 잡혔는데 네네. 사실 서울하고 수도권은 점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가 11월 초에 확산세가 잡혔지만 수도권에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그래서 수도권에서 부산에 방문한 분들하고 부산 분들이 수도권에 갔다 오셔가지고 감염되신 분들하고 이런 분들이 적은 수였지만 계속 생기면서 조용한 감염이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들이 이렇게 퍼지고 있다가 네네. 기억나실 텐데 11월 말에 우리 음악실 관련해가지고 확진자가 생기면서 거의 N차 감염이 계속 생기면서 이제 요양 관련 시설로 번지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양병원, 음악실, 종교시설 관련 뭐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때보다 이제 확진자 수가 좀 잦아들면서 조금은 이제 한숨을 돌리게 됐는데 생각해 보면 지금 숫자도 어마어마한 건데 1차 대유행에 비하면 그죠? 네네. 그때 100몇 명인데 그렇죠. 지금 뭐 한 500명대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월부터 그러니까 바로 뭐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면 이게 언제쯤 완료가 되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원래는 이제 6월 말쯤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도입되려고 했는데 지금 코백스 퍼시빌리티라고 국제적인 백신 연합 기구가 있는데 이 기구를 통해서 6월 초에 이제 화이자 백신이 아마 도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구체적인 것은 내일 이제 정부에서 최종 백신 접종 계획이 발표될 건데 지금 현재로 예상되는 거는 일단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는 이게 초저온 유지가 필요한 콜드 체인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접종 센터를 중심으로 접종을 해야 돼서 아마 고위험군을 다루는 의료인 중심으로 먼저 접종이 시작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월 말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통해서 요양 관련 시설 수용자나 환자 그리고 종사자가 접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청취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는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는 아마 모더나 백신이 아마 2분기쯤 도입이 되면 아마 접종이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부산시에서도 지난 21일에 백신 접종 추진단을 이제 발족을 해서 현재 각 구군에서 긴급하게 이제 접종센터나 위탁 의료기관 선정을 위해서 지금 바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짧은 기간에 준비를 해야 돼서 참 걱정이 많긴 한데 어쨌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시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접종 대상자가 돼서 연락이 오게 되면 또 알려지게 되면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아마 9월까지 아마 전 국민의 한 70% 일자 무료 접종을 하게 되면은 아마 11월쯤에는 집단 감염이 좀 형성되리라고 집단 면역이 집단 면역 11월 그래도 또 1년이다 그치? 올여름 바캉스는 또 물 건너갔네요. 아니 근데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저희 뭐 그냥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 마스크 쓰고 이런 건 이제 좀 적응이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백신의 효과나 이런 거는 전문가들 믿고 일단 따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해봤고요. 그래도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봐서는 이 코로나19가 지금 백신 이야기 되니까 종식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슬픈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 독감과 같은 RNA 바이러스고 변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제 최근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하고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이 현재 백신에 이제 특히 모더나 백신에 이제 효과가 있을까는
있을 거냐는 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영국발 백신 같은 경우는 모더나 백신이 이제 중화 항체를 형성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예. 이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중화 항체가 상당히 떨어지는 수치가 나와가지고 예. 지금 현재는 3차 접종도 거론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메르스 같은 종식이 코로나19에는 오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거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매년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1년에 2번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조금 되고는 있어서 향후 그 연구 결과가 조금 수익을 봐야 돼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좀 너무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예. 아이고 제가 참 좋은 기쁜 소식을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백신이 들어오게 되면 예. 어느 정도 통제가 좀 되기는 할 거라서, 하지만 전 세계가 또 통제가 되지 않으면 결국 유행이 종식이 힘들기 때문에 네. 그동안은 이렇게 이제 마스크 착용하고 또 손위생 철저히 하고 이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이제 조금 일상화되는 그런 생활들이 조금 지속이 조금 돼야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예. 교수님이 너무 죄책감 안 느끼셔도 돼요. 교수님이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죄스러워하시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셔도 돼요.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 코로나19 1년째인데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니까 야 이게 엊그제 같은데도 우리가 참 많은 단계를 겪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제가 끝날 때마다 늘 이제 교수님들 얘기 듣고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당부하는 말 한 번만 저도 더 하겠습니다. 마스크 단지 쓰고 손 매매 씻겠습니다, 교수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네, 지금까지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산의